내가 떠나는 이유 15편. 내가 떠나는 이유 15번째.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 젊은이에게는 너무 사치스러운 말인가. 오늘 뺑기통 당번은 아나스와 살인자가 한조로 되어 있었는데 아나스 대신 내가 설거지 당번을 하였다. 나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살인자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와 대화를 하는 데는 이 작은 방에서 더 작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그 장소로. 여기 뺑기통만한 장소가 없었다. 내가 뺑기통에 앉으려 하자 안 돼요, 삼촌. 그 비좁은 데는 제가 앉을게요. 11. 머더러. 그의 말을 겨우 물리치고 살인자 광수 앞에 앉아 식기를 닦았다. 나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식기만 열심히 닦고 있었다. 삼촌, 광수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왜? 삼촌은 하루 종일 앉아있는 자세가 어떻게 흐트러짐이 없어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지기에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할 뿐이야.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삼촌은 왜 보이스피싱을 했어요? 나는 이 젊은이의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하였다. 어떻게 말을 하던 간에 그것의 진실 유무를 떠나 이곳 유치장에 있다는 그 자체가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 나는 나의 일에 대하여 변명 같은 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글쎄, 어찌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 나는 나의 진심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5월 6일 아침 식사 후 삼촌 광수가 나를 부른다. 내 얘기 계속할까요? 누나를 살해한 광수는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나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그래, 시간 많으니 천천히 얘기하자. 누나에게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그날 폭발하였어요. 그날은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굳고 만나야 한다고 하여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 나는 광수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가슴속에 있는 심정을 토해내도록 더 진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귀를 기울였다. 그때 굳이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광수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는 게 누나 일을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게 틀림없이 보였다. 평소 누나와 대화가 별로 없었고 가족과의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광수는 나름 이 사건의 계기에 대하여 생각한 점을 나에게 말하였다. 그렇다고 누나를 죽이면 되냐? 나는 조용히 타이르듯 질문을 하였다. 누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잠시 긴 한숨을 내쉬는 광수는 말을 이어갔다. 지가 뭐라고 잔소리가 심했어요. 히스테리일 정도로 매일 저를 몰아붙였어요. 조금만 늦어도 왜 늦었냐.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런 누나랑 그냥 같이 있는 게 싫었어요.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도.
광수의 얘기를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검찰청 검사 조사가 있다면서 준비하라는 말을 소지가 남기고 지나갔다. 이곳 구치소의 파란색 수용복은 기결수가 있고 카키색은 미결수복이다. 나 역시 부여받은 카키색 수용복을 입고 왼쪽 가슴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된 1202번 번호표를 딱불로 붙였다. 이곳 구치소는 딱풀이 맞는 기구이다. 딱풀은 종이만 붙이는 게 아니라 옷 기장을 줄여 바느질 대신 접은 부분을 딱풀로 붙이면 그것으로 재봉틀 기능을 대신하는 거였다. 그리고 복도 신발장에는 내가 흰 고무신 뒤꿈치에다 H자 표시를 해놓았다. 그 흰 고무신을 신고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벌써 수많은 수용자들이 법원 재판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모여 있었고, 교도관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의하여 법원으로 갈 사람과 검찰청으로 갈 사람을 분류하고 있었다. 나는 검찰청으로 갈 그들 속에서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앞사람의 뒤를 따라 마치 포로 수용소의 포로처럼 묵묵히 앞사람을 따라 걸어갔다. 뒷사람과 함께 지하 통로를 통하여 미로처럼 긴 통로를 통하여 검찰청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조용히 안 해? 아마 공범인 듯한 사람들이 계속 떠들어대다가 교도관의 한마디에 모두들 얼음장처럼 굳어버렸다. 여기 인천 교도관의 군기는 살아있는 것 같았다. 왼쪽은 검찰청 방향이고 다른 한쪽은 법원으로 가는 통로인데 나는 왼쪽 검찰청 통로로 걸어갔다. 검찰청 지하에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교도관이 말씀 잘하세요. 교도관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나에게 친근감 있게 한마디 해주었다. 검사실에 들어서자 맞은편 쪽에 앉아있는 약 4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방 구조상 검사인 것 같았다. 나는 검사 명패를 보고 검사의 이름을 속으로 두세 번 외우고 입구 오른쪽에 있는 검찰 수사관 앞에 조용히 앉았다. 조사관의 얼굴은 남자치고는 백옥처럼 하얗고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착해 보였다. 조사는 경찰 조사 때의 조사를 바탕으로 경찰서에서의 질문을 그대로 묻는 것이었다. 조서를 받고 나니 검사가 자기 자리로 와서 앉으라 하였다. 슬쩍 검사 모니터를 보고 그제서야 알았는데 검사 모니터는 수사관 컴퓨터가 공유되고 있었고 검사는 가끔 내 조사서를 보면서 기소 유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검사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선처입니까? 모르고 하였다면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처음으로 나는 내가 모르고 하였다면 죄가 안 된다는 것을, 무죄라는 것을 알았다. 선처를 바라려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받고 빌고 선처를 바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 엄중하게 말하였다. 모르고 했다면 판사님에게 잘 말씀드리세요. 나이 60이 넘은 내가 창피하지만 선처를 바란다는 말 위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검사와 조사관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검사실을 나왔다. 5월 7일 금요일. 오늘 금요일은
구매 물품이 들어오는 날이다. 아침 점검이 끝나자 편지지, 봉투, 수건과 펜, 전동 면도기 등 생활용품들이 작은 철창문 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항상 웃는 얼굴의 배불뚝이 수근이가 전동 면도기 상자를 제일 먼저 들고 면도를 하였다. 형님 쓸만한데요. 머리숱만 조금 더 있었으면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보다 훨씬 더 잘생긴 아나스도 뺑기통 입구에 걸려있는 손바닥만한 거울을 통해 수북히 자라난 턱수염을 깎아본다. 그때 편지지를 받은 막내 동생 뻘 되는 엄선일이가 형님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와 탄원서 한 장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여 조심스럽게 하나 써주었다. 온난화로 인하여 봄이 사라진 5월의 무더위는 외국인 특유의 노린내가 한층 심해진 아나스로 인하여 과한 공기가 더 탁해진 느낌이었다. 어제 저녁은 돼지고기국이 나왔는데 아나스는 질색을 하여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나스,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 하면서 손으로 먹는 신용을 하며 아나스를 달래보는 배불뚝이 이수근. 하지만 아나스는 관심이 없다. 그러자 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으려고 놔둔 참치와 밑반찬을 나눠주자 그제서야 땡큐 하면서 한술을 뜬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밥 문화에는 정이 있다. 구치소 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또 다른 인간적인 면을 새삼 느껴보았다. 집이 북아프리카 모로코이고 회교도라서 돼지고기는 물론 음식도 할랄 음식만 먹어야 한다며 한국은 외국 사람에게 배려가 없다며 불만을 얘기한다. 수근이는 죄인 주제에 따지는 게 많다며 핀잔을 주었다. 모로코 교도소는 외국인 죄수에게는 그 나라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데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무조건 한국 음식만 준다고 불만을 계속 나한테 토로하길래 Why are you complaining to me? Complain to the Korean Minister of Justice. 불만이 있으면 한국 법무부에 불평을 해라 하였더니 특유의 눈웃음으로 아빠니까 아빠한테 말하는 거야 하면서 징그러운 애교를 부린다. 내가 가보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아나스 말을 우선 믿기로 했다. 그러자 교도소 경험이 많은 조폭 짐사장이 외국인 수용방에 가면 뭐 빵이나 외국인 밥이 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나스는 화제를 받고 모로코골이 이쁘다며 자기네 나라는 믹서된 여자 미인이 많다며 자랑을 한다. 모로코는 유럽과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 때문일 거라 생각했다. 아가씨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의 제안에 모로코에서 아가씨를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정말로 믿고 같이 하자고 조른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 사장이 조금 있으면 김 사장님 여기 다시 오겠네 하며 서로 웃는다. 나는 4만 원이 넘는 전동 면도기가 기능에 비하여 너무 비싸 보였다.